네, 전 국민에게 주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는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어제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가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하고 그리고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그 현금으로 받는 가구들이요. 283만 가구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 현금 지급 대상자들 가운데 3만 가구는 아직 이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좌 정보가 좀 잘못된 네. 분들. 이거는 어제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까지는 계속 그거를 점검을 해서 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방침이 어쨌든 전 가구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 가구 중에서 뭐 쉽게 생각해서 저소득층 가구, 기존에 뭐 급여 수급 가구 같은 경우에 약 283만 가구가 있는데요. 이 가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이 어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4일 오후 6시까지는 모든 지급이 완료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약 3만 662가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추적을 해봤더니 통장 계좌 오류가 있었다고. 이 계좌와 이 계좌가 막 중복된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고 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3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어느 것이 진짜 받게 되는 계좌를 확인하냐 해서 이제 완료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 283만 가구는 예외적인 것이고 이제 남은 네. 가구들에 한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현금성 자산, 뭐 상품권 이런 것들 네, 네, 그때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이제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금 조회를 우리 집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어제부터 조회가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요일별로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분들은 오늘 이제 지원금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조회와 신청을 또 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트는 어제 오픈이 됐어요. www.긴급재난지원금.kr이고 여기서부터 조회가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은 5월 11일부터 신청이 되게 되는데 우선 조회를 통해서 뭐 난 얼마 받나 우리 가구는 얼마 받나를 조회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회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까 봐 조회를 또 나눠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공적 마스크 나눠준 것 같은 이제 생년월일의 끝자리에 한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눠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화요일이니까 이 생년이 27로 끝나는 분인데 여기서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요번에 가구 지급은 세대주가 대표 수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생일이 27로 끝난 분이 가서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이 아닌 세대주, 거죠. 네. 세대주가 가능한 것이고 세대주는 또 반드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간 좀 어제 이제 조회할 때 공인 인증서가 뭐야 이렇게 되니까 좀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주에 조회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이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상의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또 그 뒤에는 뭐 은행 창구 같은 데 가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직접 예, 이게 가셔서. 복잡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주면은요. 네. 11일 날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3일부터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 이런 것도 모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 카드 받고 이런 게 모르신다면 18일부터는 오프라인을 바로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고 물론 일주일 정도가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가시면 뭐 거기에서 선불 카드를 받던 상품권을 받던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뭐 온라인 이런 거 컴퓨터 전혀 몰라 하시는 분은 한 일주일만 참으셔서 18일 날 직접 오프라인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 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죠.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미 지자체를 통해서 한번 이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본인이 쓰고 있는 여기서 본인은 세대주입니다. 이 신용카드에다가 옮겨서 받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카드나 이 체크카드에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선불 카드로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상품권 방식으로 받게 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리고 4인 가구 이상 이렇게 이게 지급액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가 몇 명인가를 봤을 때 이게 주민등록표상에가 있고 또 건강보험법상이 있고요. 네.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선 첫 번째 대전제는
4인 가구 이상은 다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5인 가구, 6인 가구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100만 원으로 일단은 끊어진다는 것을 이제 처음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첫 번째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있는 것을 가구다 하고 거기를 가구 수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뭐 대학생이라든가 혹은 이제 한 친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적용하는 기준은 뭐냐? 건강보험에 다 같이 모여 있느냐, 따로 떼어 있느냐가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한 가족인데 자녀가 혼자 나가서 혼자 살아요. 네네. 근데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독립된 가구가 아닌 하나의 구성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 다음이 가장 큰 예외인데 부모님입니다. 근데 어르신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 혹은 딸의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다라고 피부양자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따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것이 이번에 예외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있었던 그 가족관계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가구소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별도로 또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4월 30일, 29일로 끊게 될 것 같은데 네, 한 네. 달간의 이제 별도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전제는 3월 29일로 끊는데 한 달 내에 또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월까지는 그 변동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변동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혼도 있고 있는데 이 중에 핵심은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4월에 태어난 아이는 변동에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 가정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5월에 태어난 아이는 이번에는 이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4월 내에 있었던 가구 구성원의 변동은 인정해 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붙은 조건이 있었잖아요. 고소득자들은 기부를 유도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소비를 해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안 하는 방식을 의제 기부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는데, 아예 자기가 수령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시 기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혹은 신청을 3개월간 8월 30일까지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기부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뭐 4인 가구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다 기부, 이렇게 100만 원,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부분 기부도 된다는 네.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